아, 0번, 19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0번 카드는 상당히 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카드예요. 여기 0번 카드 보이시죠? 있으신 분은 보세요. 이 0번 카드가 그러니까 타로 카드가 없으시면 좀 불편해요. 근데 없어도 상관없는데 없으면 0번은 여기 그림 보이죠?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카드. 근데 너무 자신만 여행을 가다 보니까 딴 사람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여기 0번 카드 보이시죠? 풀 카드. 풀 카드 있잖아요. 아직 0번 카드 모르세요? 여기 0이라고 써졌죠. 네, 이렇게 0번은 22번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복습이고. 그래서 이 카드는 자신의 어떤 그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만약에 공무원이다 직장인이라고 해도 이 카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카드예요. 절대로 이 카드는 집에만 있는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좀 병나는 그런 카드가 0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꾸미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도 보이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여기 지금 태양이 4분의 1만 도와주기 때문에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리고 여기 자기 먹을 밥그릇이 여기 딱 있죠. 카드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재미없으니까. 여기 자기 먹을 밥그릇이 있어요. 그런 카드고, 19번이라고 하셨는데 19번은 밥그릇은 뭐로 의미하나요? 자신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밥그릇이죠. 그 밥그릇을 말하는, 자신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밥그릇. 19번이 이거 말씀하셨죠? 네네네. 19번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자신을 또 도와줘. 그러니까 선천수가 지금 몇 번이야? 0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이건 사회생활 하면서 자, 이거는 약간 무모할 수 있죠. 이 꼬맹이가 이 담자락을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꼬맹이가 담벼락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지 넘어온 거 말고. 아니에요?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해가세요? 뒤에 있는데 아이. 답이. 그러니까 너 담이 뒤에 있는데 아니 저 전문가니까 그냥 제 말 들으시면 돼요.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요 깃털이 선업이에요. 선업이 뭔지 알죠? 카르마. 전생에. 그 어부 카르마고, 그러니까 선업. 아, 여기 앉으신 분 뭐지? 참, 그 뭐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면 칼맛 맞죠? 선업을 쌓았다. 좀 보이시나요? 제 폐기 없었고 집에서 가져왔으니 선업. 이겁니다. 이 선업을 쌓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선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은 이 깃발하고 이런 거 보면 이 아이에게는 되게 무모하죠. 무모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상당히 좀 있으면 사회생활 하면서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형이 이 19번 카드예요. 지금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뭐 이거 다 하려면 한 바퀴 돌려 해도 1시간 갈 수 있으니까, 혹시 뭐 또 다른 분 해오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없어요? 아니, 혼자만 있어요? 좀 자세히 좀. 아니, 자세히 배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또 이게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네네. 한 번만 하면 돼. 저는 6번, 5번. 아, 선천수가 6번이요. 아, 이 6번 카드는 요렇게 이제 돼 있어요. 6번 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러벌스라고 해서 연인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이제 지금은 제가 하여튼 키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요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적으로 막 뭐가 빛나는 거 보이죠? 영적. 그리고 요 보라색이라고 하는 게 좀 미스테리어스, 신비로움을 가리켜요. 요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러벌스니까 이제 약간 이제 애교 카드라고 돼요. 러벌스는 연인들이니까 카드도 있는데,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남자와 여자가 보는 시야가 달라요. 한번 봐보세요. 이 남자는 이렇게 정면을 보는데 여자는 위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이 카드는 우리가 일반적인 카드보다도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러벌스 카드니까 연인들 카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도와주는 그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힘이 좀 있어요. 이 6번 카드가 있으신 분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딴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발달한 카드가 6번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애교장의 카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번이라고 그러셨죠? 이 5번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카드인데, 이 5번은 돈 하면 돈을 모으기 힘들어요. 교황이 돈 못 모으죠? 교황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00만 원도 못 받아요. 아시죠? 교황은 뭐 그냥 자기
잠잘 수 있는 그 뭡니까 방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있지, 그렇죠? 이해가세요? 그 교황 제가 아는 분도 정말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교수로 있으신데도 교황과 이런 성직자들은 이런 일반 교수하고 또 월급이 달라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카드는 딴 사람의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고 여기 이제 상담 키가 있어요. 여기 보면 키가 하나 보이죠? 요 키 보여요? 여기 노란색으로. 요게 상담 키. 요게 상담 키예요. 예, 이 상담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되게 잘 들어줄 수 있는데 이 카드는 정작 자신의 고민은 해결이 안 되겠죠. 이 카드는 5번 카드는 내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요 밑에 있는 두 명은 그러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이에요. 내담자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내담자. 한번 써보세요. 내담자. 나를 찾으러 온 사람. 내담자 써야 되나? 내담자. 올레자 상담을 담자. 이해가세요? 내담할 때 이 담자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불꽃처럼 내 한자 쓰면 담자잖아. 그렇죠? 이제 원래는 레가 맞는데 뭐 국어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두음 법칙에 의해서 레라고 안 쓰죠. 내담자라고 하죠.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상담자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또 뭐 다른 분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아니 그냥 자신만 할까 그러면 아예 자신만 하시죠. 이거 넘어가야 한 말씀 하세요. 하셨어요? 예, 했으면 넘어가요. 또 하셨으면 넘어가고. 몇 번? 18번하고 28, 21이요. 보세요. 요 18번하고 21번은 지금 좀 보여드릴게. 이 18번 카드는 뭐죠? 달 카드죠, 달 카드. 21번. 여러분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이게 18번이잖아요. 이거 숫자 배우는 건 기억나시죠? 이게 5자, V가 5자고 여기 하나씩 있으면 6, 7, 8 이거고 21번은 요 월드예요. 아직도 이거 뭐 숫자를 못 읽으시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자, 아시겠죠? 18번, 21번인데 요 18번 카드는 이게 되게 이제 여자 카드예요. 그러니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남자일 때도 이 18번 카드가 있는 분은 약간 여성적인 성향이 강해요. 여성들의 성향이 좀 변화가 좀 무쌍하죠. 남자보다는 변화가 무쌍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게 약간 생각이 계속 이게 바뀌는 그런 카드고요. 이 카드는 그 뭐냐면 이 개들하고 밑에 전갈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이런 가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구설수 카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제로 뭐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구설수 같은 것이 좀 오를 수 있는 카드라고 이제 보여요. 이 18번 카드는. 근데 이제 18번 카드에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딱 보면. 예? 그러니까 맞춰보시라고. 빛이 있어요. 노란색 달빛이. 물론 노란색 달빛도 있죠. 근데 가장 큰 게 이게 이게 뭐냐면요. 풍수 카드예요. 이게 배산임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배산임수. 예, 그러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 그 풍수에 나오잖아요. 배산임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등배자예요. 등배자. 요 배자가 등배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요. 부동산 카드예요. 이 카드. 그래서 이 카드가 부동산.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으신 분은 이게 이 22장에서 부동산 카드가 몇 장 안 돼요. 근데 이 카드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앞에 물이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죠. 봐보세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저 열심히 공부한 배산 임수 카드에서 이게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소질이 있고 부동산 쪽에 소질이 있거나 부동산에 업을 하셔도 좋고 뭐 아주 좋아요. 이 카드는 정말 전형적인 부동산 카드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셨죠? 21번. 21번이고 21번은 월드 카드예요. 여기 보시면 월드 세상. 여기 21번이라고 그랬죠? 네, 세상.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뭐냐면
자, 이 이제 월계수라는 건 세상을 가리켜요. 물론 이제 엄마의 뱃속을 의미하기도 해요. 요게 뱃속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이건 참고로 알려드리면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죽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이렇게 무덤을 안 쓰지만 왜 이렇게 쓰냐면 이게 엄마 배예요. 만삭인 배. 이 엄마 만삭 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자궁회기 뭐 이런 말 쓰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경 하나 이제 한자에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타로를 하면 제 제목을 타로 인문학이라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거 공병할 경자죠. 이게 왜 이렇게 쓰냐면 자 보세요. 이게 풀이에요. 풀. 이건 풀인 거 알죠? 요게 뭐냐면 요게 사람이 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저 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무덤에다 넣었어. 근데 풀이 막 자라겠죠? 요거는 이렇게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요거는 다스린다. 그러니까 제초 작업하는 거예요. 제초 작업. 높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풀이 자라니까 다스려. 그게 이게 공격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을 근데 이제 여기 말맞자가 붙으면 놀랄 경자잖아요. 맞죠? 놀랄 경자. 이게 뭐냐면 말이 있어서 놀란다는 게 아니라 말 같은 애가 막 90도로 인사를 해. 그럼 놀라요, 안 놀라요? 조폭 같은 애가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로 인사한다고요. 놀라겠죠? 그래서 이 놀랄 경자가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카드를 다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세상 안에 계속 있으신 분이에요. 이 21번의 성향은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 안에 있다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는 카드예요. 이 카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게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카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안에 주로 계셨다가 결국은 세상 밖에 나와서 막 여기저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번 카드는 뭐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놀고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고 이 카드는 처음에는 나를 좀 감추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감춰서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세상 밖으로 나를 나와서 막 이렇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카드고 만약에 이제 결혼한 여자가 이 카드를 뽑았어요. 상담을 할 때 이건 뭐냐면 임신 카드. 요렇게 여성을 이렇게 보라색 천이 둘러싸고 있죠. 여기 임신 카드. 네, 태아 그 태아의 탯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요 두 개의 봉우리는 상당히 똑똑하다는 거. 이게 지금 화토공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물과 불과 그다음에 공기와 그런 거 있었죠. 오각별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고 그런 것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카드가 있으신 분은 좋으신 거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월드잖아요. 월드. 그래서 월드를 어디요? 이거는 이제 이건 양이라든가 사자나 이런 그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화토공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물과 그다음에 불과 그다음에 공기와 그다음에 또 펜타클 오각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갈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저기 선생님 뭐신가요? 저기 그때 하셨었나요? 아니 저는 지금 여기 나왔어요. 20이라고 다 설명하셨어요. 나왔어요. 그럼 됐어요. 예. 6번 했고 요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된 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후천수가 20번.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천수가 6번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다시 해드릴게요. 6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애교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6번이 러벌스자 연인들 이런 카드고 또 하나는 이 카드는 이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있죠. 여기 반 정도 있잖아요. 이 반이니까 날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비로움이고 영적인 힘이 딴 사람보다 많아요. 요게 빛나고 있잖아요. 영적인 힘 있잖아요. 갑자기 예지감이라고 예지력 같은 게 좋아요. 예, 그렇죠. 그게 촉이죠. 맞아요.
촉을 이제 이야기하고 전문 용어를 쓰셨네. 촉이 좋으시고 하여튼 예지력이라고 해요. 조금 이제 전문 용어, 더 전문 용어로 예지력이고 이 카드는 근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좀 있는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만족을 하는데 이 카드는 이상이 좀 더 높아요. 현실보다. 이상이 높기 때문에 이 현실보다 좀 더 좋은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걸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삶도 상당히 만족한데 이 삶보다도 나는 더 행복한 삶 이런 것을 막 꿈꾸려고 하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좋다는 그런 카드고요. 20번이라고 하셨는데 이 20번 카드도 그러니까 저기 지금 총님께서는 영적인 힘이 아주 강하죠.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도 영적인 게 보이죠. 여기. 근데 후천적으로도 영적인 게 왜? 자, 이게 천사죠, 이 사람이. 천사가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이거 천사가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기독교나 이런 거 혹시 믿으신 분 계신가요? 종교? 기독교나 천주교 없으세요? 여기 없으시고 이 천주교 믿으신 분들이 이거 보면 무슨 하나님에게 뭐 위배가 된다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카드 자체가 되게 기독교적인 카드예요. 타로 카드에 보면 이런 그 천사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데 어쨌든 영적인 힘이 있으시고 자, 이 카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드는 자, 이제 이 카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죽은 사람들이 관에서 일어나요. 밀랍 인형이죠, 이게. 죽은 사람이 관에서 일어난다는 건데 실제로 죽은 사람이 관에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이 카드는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죽은 사람이 관에서 일어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카드가 있으신 분요,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카드가 있으시면 특히 누구에게 돈 빌려주면 이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내가 이렇게 돈을 누구한테 딱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못 받거나 띄엄띄엄 받아.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관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면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없죠, 어렵죠. 물론 이제 뭐 돈을 빌려주면 못 받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막 못 받으면 막 집에 가서 들어눕고 막 돈 내나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 카드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천사가 나팔을 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든가 이런 걸 주겠죠. 이게 이제 저지먼트라는 말 자체가 물론 이제 직역을 한 판단이지만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저지먼트는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저지먼트가 판단이죠. 그렇죠? 우리가 판사가 저지 아니에요? 저지가 판사잖아요. 그 판사인데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 같은 것들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아주 영적인 능력이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지금 촉이 좋다고 하셨는데 아주 세신 이해 가세요? 두 개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이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또 그다음. 지금 그 헌전수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있으신 거냐? 그게 여기. 누구 아드님? 이거는 아니 선천수에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자수. 그림자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교황하고 왕이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 카드거든요. 그 카드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완전히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IMF 때 주식 막 샀잖아요. 막 다 떨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요 카드는 이제 타로를 만약에 이제 지금 질문하셔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타로 상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타로 상담을 했을 때 이게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제가 이제 상당히 저도 타로 상담 뭐 자주 해요. 뭐 이렇게. 근데 이 카드가 나와서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했는데 정말 안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타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카드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떨어지는 거죠. 안 좋은 건 떨어지는 카드고 떨어지는 카드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락을 하지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추락을 하지만 그게 올라오는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카드는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게 다시 올라오기 위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 카드 그림자쓰니까 그 뭐 아주 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면 속에 어떤
그 그림자 수가 낮다는 것은 내 내면 속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7번하고 21번. 21번은 설명드렸고 7번은 이게 전차 카드거든요. 체리엇이 전차예요. 전차. 7번 한번 보세요. 이 전차 카드인데 이 전차는 자기가 원리 원칙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전차들이 안 나가요. 이 스핑크스를 보시면 얘가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앉아 있다고 하는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앉아서 서려고 이렇게 폼을 잡는 앉아 있음일 수도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얘가 그대로 서 있어요. 이해 가시죠?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는 카드고 이 카드는 집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 집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뭐 집이 두 채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이 카드는 이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투잡. 저도 제가 후천수가 7번이거든요. 후천수가 7번이면 이제 그런 게 강해요. 그래갖고 막 저는 뭐 두 가지가 아니라 한 10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일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카드는 재밌는 게 여기 견장에 보세요. 견장에 보면 어깨에 가면 있죠. 이게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전문적 용어로. 융이 말하는 페르소나.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가면이 있죠. 그러니까 변신이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약간의 연기를 또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자라는 의미보다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제 막 그 내 마음을 속이려고 하면 그런 걸 잘 속인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이제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키잖아요. 보통 사람은 잘 안 들킬 수 있어. 이 견장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는 원리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경찰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그대로 딱딱딱 가게 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직업. 나중에 이제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강하고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잘 할 수 있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고요. 아까 21번은 제가 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선천수, 후천수. 여기 계신가? 예. 말씀하세요. 선천수가 3이에요. 네. 그리고 후천수 7. 저하고 똑같으시네. 이야, 대단하시. 저하고 똑같으셔. 제가 선천수 3이고 후천수 7이거든요. 이 3번 카드는 자 보세요. 이 3번 카드 여자 카드죠. 완전히. 이 카드는 이제 금성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 카드 그러니까 이 카드도 자 보세요. 이 카드도 풍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죠. 이게 배산임수. 아까 제가 몇 번이 배산임수라고 그랬더라? 18번. 열심히 들으셨어. 이거 3번이 배산임수 카드. 여기 보시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죠. 이게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산임수 카드고, 자, 이 카드는 자, 이 밑에가 이게 식물이 석류예요, 석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들어보셨죠? 네, 5세. 그러니까 여자에게 좋다고 하잖아요, 석류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석류고, 그다음에 사람도 여자고 물도 여자잖아요, 맞죠? 물도 여자, 양수. 그다음에 금성이죠, 금성 요거. 여기 금성인 거 알죠? 여기 하트 속에 금성 없어요? 여기 하트 안에 여기 의자 밑에 못 찾으셨어요? 네,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거기. 네, 찾으셨죠? 네, 하트 요거. 여기 금성이잖아요. 네, 금성. 금성이 완전히 아니, 금성이 여자잖아. 이게 화성이고. 화성이 남자. 예, 이게 화성이고. 이거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금성. 이렇게 생긴 게 목성이고. 이렇게 옷자 같이 생긴 게 토성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금성도 여자잖아요. 그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잠깐 설명드리면 왜 남자는 말이 좀 물론 말 많은 남자도 있지만 남자가 말이 좀 없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걸 아셔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냥을 하러 가면 남자들은 이 목표물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멧돼지, 직진도 있지만 그걸 숨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나올 때까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돼, 안 돼.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목표물을 딱 잡아서
그게 있으면 활을 쏘든가 뭐 돌을 던지든가 이렇게 해서 잡아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좀 말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말만 남자도 있어요. 말만 남자도 있어요. 근데 여자는 왜 말이 좀 많냐면 그걸 잡아온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요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거 좀 짜다 막 간박 소금 넣고 뭐 소금 넣으면 싱거워 물 넣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서로 의사소통을 막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말이 좀 남자보다는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뭡니까 지하철에서 막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자세한 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예, 그러니까 자세한 거 하여튼 만나서 하자는. 어쨌든 이게 그런 성향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이 카드는 뭐냐면 그래서 모든 게 되게 여성적인 카드예요. 그러니까 남자여도 여성적인 카드고 여자는 특히 더 여성적인 카드죠. 그리고 이 카드는 되게 여기 보면 꾸미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런 게 되게 좋아하시는 성향이죠. 이 카드를 보시면 되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이 카드는 또 되게 그 뭔가 그 뭡니까 이런 거 쓰는 것들 특히 이제 여성일 경우에 특히 이렇게 이제 뭔가 살림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막 이렇게 뭐랄까 팡팡팡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알뜰하게 뭔가를 잘 막 만들고 꾸미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카드가 요 카드입니다. 요 카드는 저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 만들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뭡니까 이 카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게 제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 카드도 부동산의 소질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을 안 사셨으면 부동산을 공부를 하셔도 이 카드는 이 부동산 카드가 몇 장 안 돼요. 22장 중에. 그래서 요 카드하고 아까 말씀드린 18번 카드 부동산. 저도 조금 부동산으로 좀 돈을 좀 벌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뭐 저는 하진 않는데 뭐 사놓으면 막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개발한다고 그러고. 이런 호재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선생님은 어떻게 되신가? 여기 예, 여기. 저는 그때 나와갖고 8번. 8번하고 선천수가 8번? 선착수가 21번이고. 알겠습니다. 선천수는 넘어갈게요. 예, 8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 안 나온 거 말고 하고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 8번은 자, 사회생활 하면서 가지는 성향이라고 그랬죠. 자, 8번 한번 봐보세요. 자, 이 8번 여기 스트렝스. 예, 스트렝스. 이 카드는 특징이 뭐냐면 자, 이렇게 팔자 이게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 그다음에 이 카드는 잘 보세요. 사자도 내가 한번 쓰다듬어 주면 사자가 양이 돼 버려요. 이 카드. 그래서 이 카드는 그렇죠. 조련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아마 여기 선생님 제가 뭐 자세히는 몰라도 이렇게 평상시 뵈면 되게 작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카드는 막 말로 막 쪼가쪼가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얘가 사자가 순한 양이 돼버리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이 카드가 꼭 여자라고 해서 여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시겠죠? 저도 아까 3번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 선천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자 카드니까 남자는 안 되나 이게 아니라 이게 여자가 선생님 남자의 성향인 거죠. 그리고 이 카드는 8번이잖아요. 8번. 이게 팔을 여러분 중국어로 빠라고 하세요. 발전할 때 팔. 그래서 중국에서 이 팔자가 발전할 때 발자 아세요? 발전. 그래서 중국이 팔자를 왜 좋아하냐면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그 북경 올림픽 때 막 8시 8분 8초 막 이게 들으셨어요? 1998년이었나? 하여튼 8시 8분 8초 그리고 자동차 중에요. 뭐 888에 8888 이게 제일 비싸대. 자동차 왜 팔자가 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빠 이러면 발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 발전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요 발전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내가 풍족하다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발전할 수 있다.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카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좀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제 이제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토러런스라고 하지만 이제 불어로 읽으면 똘레랑스가 돼요. 토러런스. 보세요. 여러분 타로 공부하러 온 건지 뭐 그렇죠. 원래 공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러런스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불어로 읽으면 똘레랑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어는 토러런스, 불어로는 똘레랑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예, 됐고 선생님 안 없는 것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저는 손준수가 제가 이거 좀 예. 손준수가 9번이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20번이에요. 아 20번 돼. 야 9번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9번. 요거 안 나온 거니까 안 자. 나왔어요. 9번에 안 나오고 허밋 은자 은자. 허밋 은자의 은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라면 그렇죠 스물 은자죠. 김준전생. 이거 은둔적 은자예요. 은자. 여기 스물 은자의 사람 자체 맞죠? 은자. 뭐 한자까지는 뭐 쓰지 마세요. 은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은자니까 숨어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카드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카드예요.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 뭐세요? 네, 써드. 스페셜이 뭐예요? 전문가. 엑스퍼트.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스페셜리스트 살짝 써보세요. 전문가 카드라고. 전문가 카드. 우리가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스페셜리스트가 있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문화교양학과 분들은 제너럴리스트잖아요. 그죠? 다 두루두루 할 줄 아시잖아요. 그죠? 스페셜 전문가 카드예요. 자, 왜 이게 전문가냐 보세요. 자, 이 카드는 자 일단 이 사람이 자 이거 보세요. 등불을 밝히죠. 등불을 밝히죠. 전문가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카드는 조금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 길을 자 뭐 이 모자로 길을 닫아놨죠. 자 그러니까 이 카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 카드는 고집이 세죠 당연히. 이 카드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징자가 어떤 말 했냐면 자반이축이면 수천만인이라도 우왕이라. 이 말 혹시 아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노라고 할 때 난 예스라고 할 때 난 노로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징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수천만 명이 아닙니다라고 해도 난 내 길을 가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징자에.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도 어떻다고요? 내 길을 가겠다.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로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인문학이 많아야 한다니까요. 이게 미천 떨어지면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타로 인문학이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조금? 제가 이거 다 풀려면 끝도 없어요. 이 6번 갖고 한 60번 해야 돼. 자, 근데 요게 이제 하여튼 그 전문가 카드인데 설산에서 이렇게 맨발을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버선인데 거의 맨발이죠. 뭐 버선 신발이 아니고. 예. 아니 거의 아니 신발이 아니고 그 버선 같은 거예요. 버선 같은 거. 그러니까 신발은 아니고. 하여튼 설산에서 이렇게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같은 것도 상당히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딴 사람에게 이제 불을 밝혀줘. 여기 보십시오. 불을 밝혀주죠.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누구에게 불을 밝혀준 사람이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이런 사람은 되게 좋겠어 안 좋겠어? 내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가르치는 쪽에 상당히 소질이 있겠죠. 왜냐면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뭔가 이렇게 막 가르쳐야지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알기는 잘 알아. 근데 딴 사람한테 말하라고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아니 맞잖아요. 근데 어떤 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말하면 되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데 그랬대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웃지도 않아. 뭐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전달력이 뛰어난 사람. 왜냐면 등불을 밝혀주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달을 이렇게 뭔가 잘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내 고집이 상당히 센 그런 카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거의 선생님 카드예요. 전문가, 선생님 뭐 이런 걸로 잘 맞을 수 있는. 아마 제가 이제 쭉 이게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뭐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난 아닌데요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거의 맞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성향이.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이 가로 카드를 가지고 그냥 지금은 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말한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부만 말했는데 자 그럼 이제 0번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부터 이제 0번부터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필기를 준비하세요. 0번부터. 그럼 혹시 후지 하나 있으면 하나만 좀 주세요. 예, 딱. 자, 그럼 영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필기를 준비를 하세요. 필기할 준비. 이제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타로 카드가 어떻고 뭐 이런 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그 이제 0번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튼 핵심만 제가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 타로를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안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타로를 이제 상담을 혹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자, 30%는 질문을 정리해야 돼. 이건 안 했었죠. 왜 안 했죠? 자, 30%는 배열법. 또 30%는 해석. 제가 이제 써서 보여드릴게. 10%는 나의 노하우와 경험. 자, 써서 자 이렇게 여기 보고 쓰세요. 자, 잘 보이죠? 정도면 이거 하면 보이죠? 안 보여요? 타로 이제 여러분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러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다는 거. 자, 타로를 이제 상담을 할 때는 30% 질문을 정리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누가 뭔가 질문했는데 어떤 분은 질문의 요지를 못 알아듣는 분이 되게 많아요. 질문을 정리하는 거. 그다음 30% 배열법이 있는데 타로의 배열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자, 배열법도 좀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배열법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관계 배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배열법 중에 관계 배열법. 이건 뭐냐면 배열법 여러 개 이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떨까? 이게 관계 배열법. 이해가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떨까? 자, 두 번째는 커플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근데 알려드리면 요 관계 배열법은 이제 뭐 남자끼리도 상관이 없잖아요. 관계 배열법은 남자끼리도 상관이 없는데 요 커플 배열법은 주로 남녀간에 보는 배열법이 커플 배열법이에요. 커플 배열법 남녀간의 어떤 서로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켈틱 크로스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켈틱 크로스 배열법. 이건 이제 10장으로 배열하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켈틱 크로스가 뭐냐면 움직이는 십자가. 크로스가 십자가죠. 켈틱이라는 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십자가. 켈틱 크로스 배열법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자 그 써보세요. 양자택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양자택일 배열법. 그다음에 뭐 또 풍수 배열법. 풍수지리 있잖아. 풍수.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 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하여튼 보통 이제 몇 가지만 쓰면 이런 정도가 있어요. 뭐 컵 배열법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제 이 5가지가 일반적인 이제 타로의 배열법 중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돈은 언제 잘 버나 이런 거. 아 그것도 있어요. 아 그거는 무슨 금전 배열법이에요? 배열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금전 배열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있어요. 금전 배열법.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는 다가 아니고 일부만 알려드린 거예요. 뭐 이걸 지금 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배열법 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배열법이 있어요. 자 됐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0번부터 볼게요. 0번부터. 자, 이 0번 카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 0번 카드에 긍정적인 요소, 플러스 요소가 뭐냐? 0번 카드에 지금 봐보잖아요. 플러스적인 요소가 뭐예요? 플러스 요소가 뭐일 것 같아요? 태양이 있다. 그렇죠. 태양이 있죠. 태양. 그 다음에 태양이 있으니까 막 쓰세요. 생명력. 이건 제가
안 보여도 되겠죠? 생명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좋은 거. 자유롭죠. 네. 이 사람 자유롭게 생겼잖아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 화려하죠? 네. 화려하다. 화려하다. 또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자기 밥그릇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거기 위에 보면 그리고 따뜻해요. 이 사람 되게 좀 따뜻한 성향이에요. 0번 카드인데 우중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0번은 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당연히 낭만이 있겠죠? 로맨틱해요. 0번 낭만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보니까 모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모험심도 있어요. 모험심도 있어요. 꽃을 들고 있는 거 볼까요? 예, 꽃을 들고 있는 거는 있어. 이 사람 꽃을 든 남자고, 그러니까 로맨틱한 거예요. 꽃을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직업으로 할 때 의상 디자이너, 또 꽃 같은 거 플로리스트 있죠, 플로리스트. 꽃 가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잘 맞죠. 의상 디자인이나 꽃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긍정적인 것은 뭐 떠나고 싶다,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 또 낭만적이다 이런 걸 아까 드렸고요. 그다음에 희망이 있겠죠. 이 카드 보면 희망이 있죠. 이게 되게 뭔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로 카드를 볼 때는 좀 밑도 말씀드리면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쓰시면 돼요. 지금 이제 플러스를 썼잖아요. 맞죠? 자, 마이너스. 뭐가 마이너스냐? 밑에. 그렇죠. 위험해 보여요. 여기 보면 잘못하면 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위험해 보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로맨틱한 건 좋은데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막 절벽 위로 막 올라갔잖아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개가 짖고 있잖아요. 왜 나는 안 데리고 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배려심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만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은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산만해.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막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랑자라고 하죠. 방랑자. 됐죠? 물론 이제 좋게 말하면 로맨스지만 나쁘게 말하면 약간은 이제 그 뭐랄까 사치적인 실제로 사치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돈을 좀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역마살 맞아요. 역마살.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제 뭘 쓰거나 방랑자 이런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모한 것도 있고요. 뭐 이 정도가 이제 이 카드의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에 직업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업이 가장 좋아요. 이 카드에 이제 직업이 있어요. 직업.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있는 사람의 직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출퇴근이 그러니까 9 to 5 이런 거보다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이 카드는 패션 아까 말씀드렸죠? 패션. 그다음에 이 개가 있으니까 애견샵도 좋겠죠. 애견샵. 여기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산에 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는 직업도 좋아요. 산악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이 카드는 많이 돌아다니니까 특히 영업사원, 영업직 이런 것이 또 잘 어울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뭐 특히 이제 학자들은 앉아가지고 막 논문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막 이렇게 돌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울린다. 공무원이라도 이틀 동안 취미 활동해야 돼. 이틀 동안 취미 활동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양본에 이거는요 산일까요 물일까요? 요건 산이 아니라 이게 빙하예요. 빙하. 그러니까 이 빙산.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험함. 빙하라는 것이 위험함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하여튼 흰색이 많죠. 저기 보면 흰 태양도 있죠. 네. 그다음에 흰 강아지, 흰 파도. 이렇게 써보세요. 흰 태양, 흰 강아지, 흰 파도, 땡땡. 순수한 사람. 자, 이 희다는 것은 뭐냐? 화이트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걸 가리켜요. 꽃도 흰색이네. 그렇죠. 순수한 사람을 가리켜요. 되게 퓨어 알죠. 그래서 그 되게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앞발들은 강아지는 나를 이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앞발 들었잖아요, 강아지가. 그렇지만 강아지가 나를 안 돌봐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이 강아지가 이 사람의 뒷발을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뒷발을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 수 있어요. 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나의 측근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혼자 가는 것보다 이 측근을 잘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면 특히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라.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나도 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더 챙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야기했던 역마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내가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막 뭐 어떤 사람 막 곰국을 막 한 달치 끓여놓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카드입니다. 하여튼 이 파도나 빙산이 있잖아요. 고난, 역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파도나 빙산은 보다 고난이나 역경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은 뭐냐면 물질을 가리켜요. 태양이 여기 4분의 1만 보이죠? 물질. 그 물질적으로 날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4분의 1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죠? 이 태양의 겉이 보면, 여기 보면 옆으로 가는 게 노란색이죠. 태양의 겉이 노란색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이고, 따뜻하고, 물질적이다. 이렇게 있어요. 현실적이고, 따뜻하고, 물질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보따리는 힘이에요, 힘. 여기 빨간 보따리 하나 있죠, 위에. 힘. 능력자. 요 막대기는 뭘까요? 무기도 되고요. 요 막대기는 이제 구도자가 뭔지 알죠? 돌을 닦으러 가는 사람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구도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요? 빨간 보따리 힘. 능력자. 내 먹을 밥그릇이 요 빨간 보따리 안에 있다고요. 빨간 보따리 안에 있고, 또 역마살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카드입니다. 벌써 47분 하나만 더 빨리 하고 쉬겠습니다. 1번 카드. 1번은 마법사. 1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제가 오늘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1번부터 20번을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여러분 1번, 2번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되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할 줄 아셔야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하면 봐요. 0번 하면 뭐죠? 예를 들어서 바보. 그러니까 풀. 바보. 1번 하면 매지션. 2번 하면 뭐 여사제. 3번 하면 여왕. 4번 하면 엠퍼러. 5번 하면 교황. 이런 식으로 말할 줄 아셔야 한다고요. 이거 안 보고. 쉽지 않겠죠? 6번은 연인들, 7번은 천차, 8번은 힘, 이런 식으로. 9번은 은자, 그렇죠? 10번은 운명의 수레바퀴. 이 정도로 나와야 한다니까. 이 정도로. 이거 안 보고. 뭐 하여튼 여러분 뭐 그냥 안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자, 그럼 10번. 어쩔 수 없어. 자, 1번 하고 쉴게요. 1번은 마법사 카드예요. 자, 1번이 지금 나와. 혹시 자녀나 뭐 한 것 중에 1번이 있었어요? 제가 저기 가족 좀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있으셨어요? 잠깐만 잘 들으세요. 자, 0번은 매여 있는 게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번 카드는 이 카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쇼맨십이 강한 카드예요. 자, 1번 카드는 쇼맨십이 왜 마법사. 그럼 마법사가 쇼맨십이 강해 안 강해요? 엄청 강하죠. 자, 그래서 이 마법사 카드는 플러스적인 요소는 뭐냐? 자, 능력자예요. 능력자. 그리고 대표.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번 카드가 있는 사람 남의 밑에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대표인데? 내가 능력자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법을 하는 마술사들은 내가 막 보여줘야 하잖아요. 남의 밑에 못 있어요. 마술사 치고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 대표들이지. 그렇죠? 그리고 자신감이 또 강해요. 자신감이 상당히 강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재능도 있겠죠, 당연히. 마술하는 사람이 재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이 카드에 약간은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어요. 뭐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남을 배려하는 게 0번 카드 엄청 좋다고 했잖아요. 좀 적어요. 이 카드는. 남을 배려하는 게 좀 적다. 그리고 나는 나다. 워시워 중거로 워시워. 이기적이에요. 약간 셀피시해요. 셀피시. 그리고 이 카드의 또 하나의 단점은 끈기가 좀 부족해요. 끈기가 강한 게 아니라 부족해. 이 카드는. 그러니까 그때만 딱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는 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게 그런 카드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카드예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위에 보면 막대기도 있고 보세요. 막대기도 있고 컵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칼도 있을 거예요. 보이나요? 네. 이게 화토공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막대기가 화잖아요. 저번에 했잖아. 그다음에 칼이 토라고 그랬 아니 그 펜타클이 토라고 그랬죠. 오각별. 그다음에 칼이 공이라고 그랬죠. 컵이 수라고 그랬잖아요. 화토공수가 다 있어요. 화토공수가 다 있다는 것은 모든 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이 카드는 남보다는 나를 이렇게 잘 드러내려고 또 하나 이거 메비우스의 띠가 있죠. 네. 이거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이걸 이제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데 무한한 가능성. 그게 썼어요? 무한한 가능성. 그다음에 자, 이 세 개 보면 빨강색을 옷을 입었죠. 빨강색. 네. 열정, 행동, 열정. 이 빨강색 옷을 입은 사람들 열정적이지 않나요? 빨강색이라는 게 열정을 의미해요.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단발머리죠. 머리가 질서, 규제, 규칙 이런 것이 강해요. 쓰세요. 빨강색 땡땡하고 아니 단발머리 땡땡하고 질서, 규제한다고요? 규칙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메비우스의 띠는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긴 있어요. 요 메비우스 우리가 공부할 때 막 이렇게 뭡니까 머리 밴드로 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지는 있는데 그게 지속력이 떨어져요. 이 카드가 의지는 있는데 지속력이 떨어진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보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게 많다니까. 허리에 뱀도. 이제 왜 뱀도 지금 설명할 거예요. 이 뱀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어요. 뱀은. 여러분 뱀의 긍정은 뭘까요? 혹시 뱀의 지혜롭다. 그렇죠. 지혜로워요. 근데 재밌는 게 도마뱀도 그 꼬리를 자르면 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생력도 있어. 재생력이라는 거. 뱀도 꼬리를 자르면 이렇게 또 나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보라색. 여기 보면 이제 또 그 보라색으로 보이죠? 뱀 보면 이게 신비로움과 조화로움을 가리켜요. 우리 미스티리어스. 신비로움과 조화로움. 쓰세요. 근데 뱀은 여러분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악함. 꾀가 많음. 뱀이 꾀가 많잖아요. 꾀가 많음. 사악하고 꾀가 많음. 우리가 꽃뱀 하면 유혹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뱀은 사악하고 꾀가 많다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장미가 있을 거예요. 밑에 꽃 중에. 예쁘지만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이제 줄기만 있으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또 보이지 않는 고통인데, 그러니까 이 가시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여기 보면 장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지만 가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매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나를 못 건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누구도 이렇게 터치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이거는 따뜻함, 양기 뭐 이런 것을 가리켜요. 노란색이잖아요. 여기 노란색이죠. 그런 걸 가리켜요. 이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카드는 오래 가기가 힘들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에 어떤 학교를 공부해서 했는데 잘 될까요?라고 이제 누가 물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뽑으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 쉽지 않겠네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카드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치고 빠지는 카드예요. 그냥 치고 빠져. 치고 빠져. 우리가 여러분 뭐죠?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 여러분 뺑소니 자동차 운전수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히트앤런 드라이버라고 그래요.
여러분 치고 달리기 있죠, 야구에서. 딱 치고 도망가는 운전수. 이게 뺑소니차 운전수예요. 뺑소니차 운전수. 재밌지 않아요? 저 이런 거 전문인데. 하여튼 이제 히트앤런 드라이버가 이 뺑소니차. 어쨌든 이 카드는 이게 치고 다시 이제 딱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고 화통수가 있기 때문에 똑똑하긴 해요. 이 카드가 1번 카드가 있는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조금 지속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게 1번 카드의 단점이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나를 따르라 이런 성향이에요.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이 사람은 아까 이해가죠? 마술사잖아요. 나를 따르라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카드의 또 단점은 약간 실증을 잘 내요. 어떤 것에 있어서 그 실증을 해서 옷 같은 것도 막 저희 막 군대 뭐 학교 다닐 때 뭐 군복만 입고 막 대학교 다닐 때도 막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이게 뭔가 한 사람이든 뭐 하나든 실증이 조금 잘 내는 스타일이에요. 실증이 좀 잘 나는 그런 스타일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쨌든 직업으로 한다면 뭐겠어요? 연예인 또는 이제 사자 붙은 거 기술자도 되겠고요. 또 약간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랄까 명리나 타로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이런 쪽에 또 잘 어울려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 이 카드는 자존심이 아까 강하다는 건 이야기했죠. 자존심 강하고 자, 이 사람은 돈을 중시할까요? 명예를 중시할까요? 명예를 중시해요. 왜냐면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쇼맨십이 강하기 때문에 명예 우리가 그렇죠? 명예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오만한 성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성격적으로도 상당히 오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